자, 그럼 도함수 활용 두 번째 이야기 3단계 2번 문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의 그래프 위에 점이 있습니다. x좌표가 k네요. 그 접선 방정식을 gx를 할 때 fx, gx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걸 구하라 되어 있네. 그죠? 아주 요즘에 등장하는 수능 문제 유형과 아주 유사한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지? 뭔지 몰라요. 치밀하게 짜여져 있어서 그 짜여진 각본대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 가셔야 됩니다. 그지? 단서를 잘 찾아가지고 가야겠습니다.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은요,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를 봤더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1, 3에서 그 값을 갖는데요. 여기서 알아내야 될 게 있겠습니다. 그지? 3차 함수, 최고차 1인 3차 함수는 뭐가 됩니까?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 값이 두 개입니다. 1과 3. 근데 이걸 여러분도 아시는 거 있죠? 왜? 이 극값이란 게 뭐예요? 얘를 미분했을 때 3차 함수를 미분했을 때 바로 1하고 3을 근으로 가져야 합니다. 그지? 맞습니까? 이 도함수 구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까? 계수 1이니까 이 도함수 앞에 계수는 3이겠죠? 3. 그죠? 미분하면 3x제곱 될 테니까. 그러니까 여기 1, 3이니까 요게 지금 극되고 이게 지금 극소인 거야. 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뭐는 지금 f'x. 그죠? f'x는 그죠? 2차 함수일 건데 앞에서 봤죠?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라고 최고차항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미분하면 3x제곱 되니까 도함수의 개수가 앞이 3이란 것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뭐와 뭐를 근으로 가져요? 1과 3을 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x-1 그리고 x-3을 근으로 갖는다 해서 함수 개형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여기서 관건됐던 게 바로 요 지문이었습니다. 이 지문 어떻게 해석하느냐 얘긴데요. 이겁니다. 그죠? 이게 x가 k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접선이 있는데 k를 기준으로 해서 k보다 작으면 접선이 위에 있고 그죠? x가 k보다 크면은 함수가 위에 있다는 뜻이죠. 이게 무슨 소리냐 말이죠. 일단 접선식을 일단 이 나를 해석하는 게 관건인데요. 일단 접선식을 일단 써놓고 가죠. 그죠? 접선식이 바로 접선 방식이 바로 y는 gx니까 gx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gx식은요 k에서의 접선식이니까 바로 쓰면 되겠죠. 뭡니까? 여러분이 f'k에다가 x-k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되겠습니까? fk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3차 함수 기형이 극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극대극소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양수고. 그럼 생각을 좀 해보자. 자, 극대극소 3차 함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보면 이 무슨 뜻인가 생각해보자. 그죠? 이 말에 따르면 K점을 기준으로 해서 K점, 그러니까 X는 K. 만약 K가 여기라고 생각해보면 접선이 이렇게 그어지겠죠? 그럼 이게 K라고 생각하면 K보다 작은 쪽에서 누가 커야 돼요? K보다 작은 쪽에서 누가 커야 돼? 예, 접선식의 함수값이 원래 3차 함수값보다 커야 됩니다. 맞네요. 근데 X가 클 때는 반대로 작아야 되거든요.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와서는 될 게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게 중간에 걸쳐서는 안 됩니다. 그죠? 왜? 여기 가면 중간에 작았다가 fx가 gx보다 작았다 컸다 작았다 뒤죽박 되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접하는 모양이 있어. 접하는 모양. 이런 접하는 모양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지? 근데 이렇게 해봐야 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어떤 거? 접선 중에 기울기가 음수인 것 쪽으로 접근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음수인 거를 갖고 또 그림을 여러분 좀 생각해 보면 음수인 거 이렇게 될 경우, 그죠? 자, 이 경우 x가 이게 k면 k보다 작은 쪽에서는 gx 접선식이 함수값이 fx보다 큽니다만 이게 또 작아야 되거든요. 이상한 거예요, 그죠? 자, 이때 여러분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게 만약 같아야 된다면은 무슨 뜻인 거니? 아까 여러분이 요거 기억나시죠? 그 그래프가 곡선이 되는 이유가 이렇게 곡선 되잖아요. 그죠?
곡선 계형이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바뀝니다. 그럼 여기 뭐 있어? 계형이 바뀌게 되는 변곡점이란 게 존재하게 됩니다. 변곡점. 그죠? 그럼 여러분 변곡점에서 접선을 딱 긋게 되면요. 긋게 되면 자 생각해보자. 긋게 되면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꺾였으면 여기가 가장 지금 기울기가 음수가 큰 거고 갈수록 음수가 그죠? 음수가 제일 큰 거고 그러니까 음수가 제일 작은 거죠. 음수로 치면 절대값으로 치면 제일 큰 거고 절대값이 작아지고 그러니까 점점 작아지다가 점점 일로 어때? 커지다가 0으로 가죠. 그래서 곡선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은 이렇게 그림이 될 테니까 그지? 이때가 제일 뭡니까? 그죠? 음수값이 어떻게 돼? 제일 작았다가 갈수록 작아지는 거죠. 그지? 따라서 변곡점에서 접선을 긋는다면 그죠? 요 변곡점 왼쪽에 있는 함수 값들은 그죠? 이 미분계수보다 어때? 접선 기울기 자체가 그 순간순간 미분계수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 접선보다는 함수 값이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반대로 이쪽에서는 그죠? 얘보다는 당연히 요때가 미분계수 값이 최소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거보다는 큰 쪽으로 곡선이 미분계수가 많으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쪽 변곡점 기준으로 이쪽에서는 함수 값이 더 크다는 거죠. 접선에.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묘미입니다. 그지?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야? 지금 여기 1에서가 극대고 여기 3에서가 극소였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위로 볼록에서 아래로 볼록 계형 중에 변곡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죠? 이 변곡점 구하면 되겠죠? 그럼 이 변곡점에서 좀 더 확실히 그림을 좀 매칭시켜 보면 변곡점 이렇게 위로 볼록인 계형이 아래 볼록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래 볼록으로. 그죠? 이때 여러분 여기서 이 점에 대고 접선을 이렇게 긋게 되면 됩니까? 그죠? 이걸 K라고 하면 K 값보다 이 접선의 식 값보다는 함수 값이 어떻게 돼요? 작게 됩니다. 그죠? 여기서는 어때? K보다 큰 경우에는 함수 값이 그죠? 접선의 식 함수 값보다는 크게 돼요. 그죠? 납득되십니까? 다시 한번 요게 이제 변곡점이잖아. 그죠? 변곡점. 이게 아래로 볼록 모양에서는 이게 제일 작고 이거보다는 기울기 값이 커진다고 0으로 이제 음수 값이 제일 작았다가 갈수록 커지기 때문에 얘보다 함수 값이 크게 돼요. 그죠? 요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큰 걸 자꾸 이렇게 그리가 나와야 될까? 얘는 반대로 요 점 기준으로 해서 얘보다도 어때? 또 기울기 값이 커져야 되거든요.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이 K를 기준해서 얘는 접선식 함수값이 함수값보다 항상 클 수밖에 없고 얘는 접선식 함수값이 함수값보다 작을 수밖에 없죠. 바로 뭘 찾으라는 얘기야? K가 바로 이게 변곡점 얘기입니다. 변곡점 얘기. 이해되십니까? 그죠? 이 변곡점이었어요. 그럼 뭘 찾으면 되는 거? 그렇죠. 요 함수의 변곡점 찾는 게 바로 그 변곡점이 뭐다? 변곡점이 바로 K다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변곡점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거 이거 더블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 거죠. 더블 프라임. 자, fx 도함수를 f 프라임 x를 한번 이 안에 좀 풀어보면요. 이거 x의 제곱이고 1과 3을 근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 마이너스 4x 더하기 3입니다. 이계도 함수 구해보죠. 왜? 이계도 함수 구해서 0이 되고 부호가 바뀌면 그게 바로 뭡니까? 변곡점입니다. 변곡점. 곡선의 기형이 바뀌죠. 자, 이거 밖에 3 놔두고 안에 것만 미분해보면 그죠? 똑같으니까요. 2x-3입니다. 자, 됐네요. 6으로 묶이고 바로 x-2입니다. 그러네요. x는 2에서 이계도함수가 0이 되고 부호가 바뀝니다. 이게 바로 뭐다? 변곡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k가 바로 뭐야? 변곡점이었다니. 변곡점. 그지? 우리가 구했던 k가 바로 뭐다? 변곡점이었다는 게야. k를 우리가 구하게 됩니다. k가 얼마다? k는 2라는 거를 우리가 알게 되죠. 됐습니까? 됐어요? k를 2를 알고 나면 그 다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k. 그죠? 자, k가 2입니다.
그럼 변곡점이니까요. 변곡점 되려면 생각해 봐봐. 그지? 요게 x만 c가 살아남아야 되거든요. 그죠?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지? 그 다음부터 조금 더 쉽게 가기 위해서 이제 함수를 한번 생각하면, 자 그러면은 hx가 그죠? 뭐죠? 자 fx-gx다. 그쵸? 그렇죠? 자, 요 함수인데 fx-gs는 어떤 함수입니까? 예, 최고차 함계수가 1인 3차 함수입니다. 3차 함수. 3차 함수인데 k를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죠? k 얼마? 그러니까 x는 2를 기준으로 해서 2를 기준으로 뭡니까? 계속 뭡니까? 2를 기준으로 하면 이 말뜻을 그대로 해석하면 x가 k보다 클 때, 즉 x가 2보다 클 때는 뭡니까? 항상 양수란 얘기죠. x가 2보다 작을 때는 항상 뭐야? 음수란 얘기입니다. 함수값이. 그죠? 이런 함수 어떤 함수 있습니까? 2를 기준으로 해서 항상 양수? 3차 함수에서 어떻게 그려? 이거를 못 그려요. 이걸 기준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뭐 2를 기준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잖아요. 그죠? 왜? 이렇게 모양 가려고 해도 이게 변곡점이 여기거든요. 근데 이게 0보다 커버려야 돼. fx를 보지 말고 hx를 보세요. hx. 그죠? 이 기준으로 계속 0보다 커버려야 되잖아. 그지? 그럼 뭐가 돼? 이 함수가 뭐 어떤 함수? 바로 x-2의 세제곱 함수가 되는 거예요. 납득되십니까? 그죠? 물론 이 새로운 함수를 만들긴 했습니다만 이게 변곡점이라는 걸 알면은 굉장히 문제 쉽게 풀리죠. 따라서 뭐 hx가 뭐냐면요. hx가 바로 뭐 x-2의 3승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되겠습니까? 되겠어요? 자, 그럼 주어진 문제 뭐 구하라냐면은 주어진 문제는 f2k k가 2니까 f4에서 g 뭐를 4를 빼란 얘기인데요. 이건 우리가 이미 h 뭐랑 똑같아요? 4랑 똑같은 거죠. 여기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뭐 4 빼기 2의 3승이죠. 2의 3승이니까 얼마? 답이 8이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좀 빠르게 설명해서 여러분 좀 납득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최고차항이 1인 3차 함수가 있었다는 얘기죠. 최고차항이 3차 함수. 그래서 우리가 뭘 찾아냈냐면 첫 번째 찾아낸 것은 얘를 미분했을 때 도함수 미분한 값이 뭐다? 미분한 값이 개수가 3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함수고 1, 3이 바로 이 도함수의 근일 것이다 해서 우리가 극대극소 모양을 판단할 수 있었고요. 이 모양대로 할 때 제일 그 다음 관건이 뭐였습니까? 바로 이 K가 변곡점인가라는 거. 그죠? 이 모양에서 그죠? 맞습니까? 접선을 그었을 때 이 모양을 될 수 있는 거는 변곡점이라는 걸 알아냈었습니다. 그지? 그리고 나서 이걸 합쳐서 봤다는 얘기지? 합쳐서 뭐로 봤습니까? hx로 봐서 hx를 fx-gx로 봤을 때 이 모양을 만족시키려면 x가 2보다 클 때는 항상 양수해야 되고 2보다 할 때는 음수가 되는 거는 바로 뭐 이 모양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x축일 때. 그죠? 그죠? 그 다음 마찬가지 이 hx는 fx가 뭡니까? 3차식이고 이거는 뭐 뭡니까? 1차식이니까 3차항의 개수는 1이라는 걸 당연히 알 수 있죠. 그래서 뭐 이거는 x마스의 3승이라는 hx를 바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구한 f2k-gk는 다시 말해서 f4에서 g4를 뺀 거니까 h에 4를 넣으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이 얼마다? 8인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죠? 다소 계산량을 줄이고 미분 계수 관련된 그 연속된 모양으로 우리가 좀 문제를 이제 풀어간 겁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잘 여러분이 익혀두시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하겠죠. 계산이 굉장히 작았죠. 이 변곡점이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포커스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해 보시기 바랍니다.